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이 지난 10월 5일 제주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10월 15일 날 서울 사당역, 노량진역,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행진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우리 통일중매군도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에 참가했습니다. 전 인천에서 살다 나니까 사당역에서부터는 참가하지 못했고, 그리고 노량진역에서부터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행진에 참가했었죠. 이 행진에 우리 통일중매군 여러 회원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기서 프랑스에서 오신 김정희 여사님, 통일중매군 정기원으로 가입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요즘 탈북민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한분들도 정기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리고, 회원분들이 기대에 힘을 얻어서 통일중매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우리 통일중매군 회원들은 강화문 앞에서 1인 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 선전전도 벌렸고요. 저도 10월 13일에 부평역 출근길 선전전에 참가했었습니다. 선전전, 1인 시 이런 데 참가하다 보면 늘 홀로 외롭고 힘들죠. 그렇지만 나 하나의 행동이 더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동참을 이끌어내리라고 믿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윗방에서 아랫방에 온 한 집안 식솔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쁨과 슬픔 모두를 함께 해야 하고, 대한민국이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우리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도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돼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의 입장에서 밝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평화로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통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끼리 싸우지 않기 위해서 통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대부분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사연들이 있어서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고향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저 북쪽에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가족, 친척,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구들, 선생님들을 반국가단체에 종사하는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제 맏딸이 올해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작년 4월에 북한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맏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때 맏딸이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냐 하니까 공부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지 여자가 군대는 왜 가느냐 제가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상학인의 대북전단 때문에 난리가 났고, 그리고 또 그 이후부터 가족들하고는 연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북전단 날리는 이거 박상학이하고 이민복이 미워하는 겁니다. 박상학이나 이민복이는 대북전단 가지고 돈벌이 하지만 그 대가는 북에 있는 우리 탈북민 가족들이 져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박상학이나 이민복의 대북전단 살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다시 반복되게 되면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제 맏딸이 자기 결심대로 올해 군대에 나갔다면 제 딸은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에 종사하는 군인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는 제 맏딸하고 총을 들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은 없을 겁니다. 이건 반인륜적입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은 때로는 북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전화 연계도 가집니다.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때로는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또 북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생활비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당장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좀 더 크게 키운 다음에 잡아먹으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북에서 살아오던 이야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고향에서 자라던 이야기, 그리고 군사복무를 하면서 만난 조류들에 대한 이야기, 자라면서 받았던 국가의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또 전우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 국가의 배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면 빨갱이, 간첩, 종북으로 몰리고 사회에서 배척당합니다. 저를 보고 친북이라 그러더라고요. 탈북자 보고 뭔 친북이냐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정북이라고. 발을 정자 써서 정북이라고. 그리고 앞에서처럼 고향에서 자라던 이야기랑 또 국가의 배려를 받았던 이야기랑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처벌 면치 못하죠. 그런데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에서 살아온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그곳이,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들과 친척,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북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백패합니다. 군대는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허위 정보들도 흘립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적으로 규정한 북에서는 남한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스스로가 자기가 적으로 규정한 북에 대한 가짜 정보만 국민들에게 적응하도록 하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국민들,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적과 싸워야 할 군인들한테 적들에 대한 가짜 정보를 끊임없이 심어주는 바보 같은 멍청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건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아버지와 딸이 싸우게 만드는 반인륜적인 법이고, 또 대상에 따라서 처벌하는 고무줄법이고, 국민들과 군인들이 눈가기를 멀게 하는 멍청한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